여기에서 world에 대비돼서 girl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가군을 맞추기 위한 장치만은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에 여성이 목걸이를 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여져요. 칼융 책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RM은 이 모든 거를 의도했을 수도 있다. 방탄 2.0의 타이틀곡 스윙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BTS 1.0은 굉장히 좀 직접적인 자아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Love yourself 같은 건데요. 페르소나 중심의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BTS 2.0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타이틀곡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역을 이제 들어와서 경험해라.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면 무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들어와서 경험하라고 하고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방탄이 당대에 인기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내는 그룹을 떠나서 이제 미래에서도 좀 고전으로 여길 만한 그런 곡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M도 이 곡을 변화하는 노래긴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페르소나랑 무의식 같은 단어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 중에서도 페르소나 같은 게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가면 연극에서 이 배우들이 가면을 딱 쓰고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 페르소나라는 말이에요. SNS에서 보여지는 나,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고요.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빙하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게 자아고, 그게 바다 윗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사실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의식을 처음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프로이트인데요. 그때는 이 무의식을 굉장히 억압되고 안 좋은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칼 융이 이 무의식에는 좀 긍정적인 면, 자아를 통합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정말 자기가 발견해야 될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페르소나로 오랫동안 살아가요. 특히 20, 30대에 이 페르소나를 쫓는 삶을 살거든요. 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페르소나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와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나와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때는 무의식을 좀 탐험하면서 자기, 정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분석심리학이 말하는 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스윙 가사 보면서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페르소나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 스윙이라는 가사가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면 Bad world, mad world. 이거는 이제 자아를 둘러싼 세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줘요. 이게 세계가 나빠서라기보다 그냥 숨도 잘 못 쉬겠고 괴리가 느껴지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looking like a goody goody. 그러니까 좋아 보이게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 페르소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가사를 예시로 페르소나라 무의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가사의 다른 부분에도 그게 드러나나요? 이 정국이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한 목소리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Right here with the moon and the shark, 무의식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moon이 아니마의 상징이에요. 달이 여성의 상징인 거는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shark,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요.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억압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고 때로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쁜 나, 즉 융이 말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샤크는 무서운 것이고 나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칼 융이 보통 이 그림자를 굉장히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흉측한 나지만 이거를 억압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인식
인식하고 인정하고 잘 데리고 갈 때 이 상어를 잘 조련하면서 그 심연의 에너지를 건져 올려서 승화시키는 방향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에서 보면요. I could spend a lifetime watching you. I just wanna dive. You are the only place I wanna be. 에서 보듯이 이런 무의식의 억압된 다양한 측면, 이 그림자는 매혹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동시에 당연히 무섭기도 하죠. Sitting on the shore, I can feel the high waves coming. 바닷가에 앉아서 높은 파도가 오는 걸 보면 얼마나 겁이 나요. 겁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BTS를 걱정하지는 않는 게 이 상어를 인식하고 이 상어를 잘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월드에 대비돼서 girl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가군을 맞추기 위한 장치만은 아니라고 봐요. 페르소나가 한계를 느끼는 이때 바로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아니마를 부르는 장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마라는 거는 남성의 사이키 안에 있는 어떤 여성성을 칼 융이 말하기 시작한 건데요. 반대로 여성의 정신 안에 있는 남성성은 아니무스라고 불렀어요. 칼 융 본인이 어느 날 여성의 목소리를 자기 마음속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청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내 안에 덜 통제되고 감정적이고 이런 나 자신이 또 하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아니마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아니마는 보통 무의식의 세계로 좀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 역할을 굉장히 고정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때 당시 칼 융이 이 개념을 생성할 당시의 은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니마가 어떻게 무의식의 통로가 되는지는 뮤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뮤비 장면 보면서 페르소나랑 무의식, 아니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뮤직비디오에서 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꿈에서 바다, 물, 호수 같은 게 나오면은 분석심리학에서는 이게 무의식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조되는 땅의 이미지들도 나오는데 이제 이게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돼요. 뮤비를 보면은 BTS 멤버들이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고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배 안쪽에서 잠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아니마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는 BTS는 이제 페르소나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니마가 무의식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정말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언어적이고 논리적인 자아는 무의식을 그대로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감정, 욕망,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사이키 안에 있는 감정, 관계성, 그리고 직관적인, 아주 창조적인 거, 수용성,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 아니마인데 이게 무의식에 잠겨있던 억압된 기억, 상처, 직관 등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방탄이 아니마의 상징으로 선택한 배우가 릴리 라인하트라는 여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스위밍 레슨스라는 그런 시집을 냈어요. 이 내용은 자기 감정, 불안 이런 거를 잘 탐험하고 유형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스윕이라는 게 무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RM이 이제 넘겨받은 모르스 부호를 보시면은 노멀이라는 기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깨어나서 원래 읽던 책을 이렇게 만져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노멀이에요. 근데 이 R이랑 앨범에 노멀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노멀이라는 트랙을 보면은 뭔가 페르소나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안과 감정적 동요와 이런 것들이 막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나아간 게 스윕이라는 곡이라고 보여져요. 더 큰 짐작을 한번 해본다면은 꿈이라는 게 시리즈로 꿀 수 있어요. RM이 노멀이라는 꿈을 먼저 꾸고 연작으로 이 스윕이라는 꿈을 꾼 건 아닐까? 이렇게 더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 꿈이 시리즈로 이제 꾸어지는 경우에 꿈의 연작이라고 해요. 융식 접근에서는 꿈을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고 모아서 반복되는 이미지를 추적하고 또 변화 패턴을 보는데요. 노말이 좀 더 괴리, 뭔가 붕괴 이런 상태를 보여준다면 스윕이 그거를 조금 무의식을 탐험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좀 더 나아간 형태의 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성이 깨어나서 가판으로 나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억압되고 회피되던 감정, 어떤 혼란, 고립 같은 것을 의식화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페르소나만으로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고 정말 나는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하는데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과는 괴리가 있는 이런 상황을 인식했다라고 보여줘요. 마지막에 여성이 목걸이를 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여져요.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만약에 꿈에서 이 보석 장신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황금빛 페르소나라고 봐요. 사회적인 지위, 세상이 경외하는 외형적 성취 같은 거를 의미하거든요. 사실 페르소나가 나쁜 건 아니에요. 페르소나는 우리를 잘 이 사회에서 역할하도록 해주죠. 그런데 이게 고착되고 이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겠다. 나는 진정한 자기를 찾아서 나가겠다 해서 목걸이를 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영광은 스스로 벗어 던지겠다라는 선언 같기도 해요. RM이 칼융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RM은 이 모든 거를 의도했을 수도 있다. 남준 씨 아니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무의식의 통합과 BTS 2.0에 맞게 좀 재탄생을 알리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탄은 더 이상 건강한 얘기만을 하지는 않겠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예술가로서 진정한 나를 추구해 가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읽히고요. 이게 이제 개별화라고 하는데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음악을 찾아가겠다는 걸로 보이고, 방향은 언어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세계에서 좀 경험되는 그런 무의식까지 포용하는 그런 세계로 가겠다. 물론 방탄과 뮤직비디오 작가가 이 모든 거를 인식하고 의도하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술가는 무의식적으로 이거 아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뮤비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음악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무의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무의식에 정말 공명하는 그런 음악이 뭘까? 이 가사에 더 맞는 음악은 뭘까?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wim, swim. 이제 이 파트가 중요한데, 이제 이 파트를 마지막 즈음에 부르는 V가 감각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여기에 좀 어울리게 냈어요. 그래서 약간 물에 잠긴 듯한 목소리. 그리고 B가 이제 노멀에서 보면은 정말 음정을 잘 꽂아서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꽂아서 아주 피치가 정확한 음악을 내기보다 약간 흐트려트려서 약간의 불협의 효과를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프로듀싱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무조건 깨끗하게 부르는 부분이 아니다. 약간 불협을 줬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도 B처럼 약간 조금 흐트려트려서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세련된 약간의 불협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혼란을 느껴요. 오히려 암시가 쉬운 상태가 되고 약간 무의식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동시에 통제 같은 것들이 약간 풀리니까 그렇거든요. 실제로 밀튼 에릭슨 같은 최면을 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페이스를 낮춰요. 그러면 사람이 같이 걸어가다 약간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살짝 암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내가 한 생각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는 채로 무의식의 암시가 전달되기도 해요. 불협이 살짝 주어졌으면 훨씬 더 무의식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러스의 반주도 약간 너무 딱 정합해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예시를 들면은 아마 이제 프로듀서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현대음악가의 필립 글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에뛰드 12번을 XA4 버전으로 이제 연주한 그런 연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협이 가끔 주어지기도 하고 리듬이 정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폴리 리듬, 다형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다형 리듬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약간 최면 상태 같은 상태를 유도하거든요. 그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약간 최면 상태 비슷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 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제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이 음악을 들려주고 수학은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요소가 들어갔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B가 코러스를 부르는 그 파트에서는 반주가 살짝 멈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낮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의 목표가 좀 무의식 몰입이었다면 이런 장치가 좀 필요했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게 꼭 가사가 영어였어야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웹페이지만 봐도 영어가 50%의 웹페이지 컨텐츠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뭐 중국어, 힌디어 뭐 이런 것들인데 한국어는 1%.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은 청중에게 공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술가로서 어떤 진정성, 자기만의 음악을 탐험하기 위해서 어떤 페르소나로 정해져 있었던 선한 우상의 그런 가면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BTS의 다음 행보를 기대합니다.